예, 그러면 3부로 넘어가겠습니다. 3부는 이제, 원래 오늘 하이라이트인데 좀 늦었어요. 지방 재정이 국고노법에서 한 조항이 들어갔거든요. 관련된 원칙으로서. 굉장히, 뜻밖이죠. 지금까지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던 건데, 그 부분을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꼭 재정이 이 지방 재정과 관련된 게 헌법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일까? 네. 사실 우리 지방자치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 그때 같이 이제 논의하셨던 선생님들 사이에서 구성원들, 위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있었다는 건데요. 뭐냐면 지방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재정 문제다. 여기에서 이제 좀 인식을 좀 같이 함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원인들 중에 하나가 국가가 상당 부분 국가의 사무를 지방이 위임을 받아서 수행을 하면서 사실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음으로써 지방은 계속 사실상 성격 자체는 국가의 사무인데 이것을 국고보조사업, 예를 들어서 이제 흔히 말씀하시는 매칭사업 형태로 하다 보니까 국가 주도의 전국적 획일적인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사업을 하면서 사실 그 사업의 비용을 국가가 50% 부담을 하고 지방이 50%를 부담하게 하는 이런 구조들이 사실 지방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이다. 이런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재원에 대한 부분들을 가능한 한 일치시킨다는 기본 원칙을 정하자. 그리고 이것은 적어도 법률에 맡겨서는 지금도 사실 지방재정법이나 재정법에 그런 내용이 있지만 안 지켜지잖아요. 사무를 줄 때는 재원도 줘야 된다고 원칙은 있지만 안 지켜지는데 어쨌든 헌법상 원리로 못을 박아두자. 그러면 나중에 개별법들이 이런 헌법 원리에 위배된다는 어떠한 주장이 있게 되면 이건 위헌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지방 입장에서는 하나의 무기를 쥐게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논리에서 일단 해당하는 재정에 관한 규정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외국 헌법 사례들도 제가 많이 좀 찾아봤는데 외국은 의외로 지방 재정에 관한 내용, 그다음에 재정의 조정에 관한 내용을 헌법에 담고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문의 내용 자체를 그대로 따오지는 않았지만 그런 조항들이 헌법에 있으니까 우리도 이런 것, 우리 현실에 맞는 조항을 헌법에 넣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지방재정에서 논리하게 조세법률주의 외로 법정의 세목도 인정해달라는 이야기가 오래됐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지자체가 조세법률주의 이게 예외를 인정해도 세금 안 만들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설문에도 저희 재정학자들은 되게 그래요. 자치세 만들면 활용할 것인가 안 할 거라는 게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자치세를 넣었어요. 그래서 자치세에 대한 것이 로망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건데도 왜 들어갔는가 그거 하나 하고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개헌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국회장에 조세는 법률로 정한다. 근데 일본만 하더라도 조세는 법률과 조례에서 정한다고 해서 법률과 조례를 헌법에 아예 동등하게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은 자치세에도 헌법적인 권한을 가질 건데 국회에서 다 조세를 법률로 정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거 갖고 어떻게 찾아서 자치세 만들어봐라 그러면 이거 못 찾을 거거든요. 이 논의들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갔었는지 그 맥락도 좀 궁금했었고. 그 자치세에 관한 부분은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가 자치세를 얼마나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이어서 일단은 이제 특별한 고려, 현실 가능성 또는 기대 가능성 이 부분에 관해서 크게 고려하지 않았고요. 근데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제주도 환경 보전을 위한 흔히들 입도세라고 하지만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일종의 부담금 형태인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만들고 싶어도 조세법률주의 때문에 만들지 못하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 예를 들면 새로운 신세목을 만들 수 있는 여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자치세라는 표현을 이제 좀 쓴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법률주의는 왜 포기하지 않았느냐. 이제 여기에 관해서도 좀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헌법에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뭐냐면
지금 헌법으로는 37조 2항이고요. 개헌안으로는 아마 40조에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금을 낸다라는 것은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이거든요. 사실상은. 왜냐하면 자기 재산에 대한 부담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모든 납세에 관한 부분들은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 재산권에 대한 제한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37조 2항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법률이 아닌 형식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도록 허용할 것인가. 이것과의 조화를 생각해서는 좀 어렵다는 거죠. 네, 이게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외국 사례를 봤을 때도 사실상 조례 단독만으로 지방에서 세목을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사례가 많지 않았습니다. 일본 헌법 예를 드시긴 하셨는데 그때도 일본은 법률에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진 경우에 조례로 이제 할 수 있는 법률의 범위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외국 사례에도 법률에 전혀 근거 없이 오직 조례만으로 세목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는 입법례가 거의 없다. 그것 때문에 고른 게 하나 컸고, 두 번째는 기본권 제한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헌법적으로는 법률 유보라고 하는데요.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법률에 근거한 기본권 제한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 전혀 없이 조례만에 의한 기본권 제한을 우리 헌법 체계에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건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또 좀 논냅니다만 국민적인 조세 저항도 만만치 않을 거다. 이런 것까지 좀 고려를 해서 사실은 이 틀을 좀 깨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다만 그래서 법률이 러프하게 좀 정하면 조례에 의해서 자치세를 이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자치세를 조례로 만들 수 있는 여지만 좀 남겨두자. 이렇게 접근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과 아까 2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부에서 얘기했나요? 국민과 주민 간의 관계, 분권헌법의 취지 이런 걸 비춰보면 기본권과 거기에 합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이 지방세, 즉 자치세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부과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으로서 부과되는 거잖아요. 네. 오히려 그게 더 맥락에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례로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맥락에 맞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예, 맞습니다. 조례 그 부분은 맞는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라는 게 가장 큰 틀이거든요. 그게 이제 근대헌법의 큰 맥락이기 때문에 법률 유보를 깰 다른 논리가 사실상 없는 것이죠. 저는 이제 좀 달리 생각하는 게 그런 거죠. 지방재정 확충 과제할 때 보면 지방세 중심의 분권할 때 핵심이 소득과세, 재산과세를 중앙과 지방이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게 핵심인데 조세 법률주의, 법정의 세목 이렇게 논의가 들어가 버리니까 소득과세, 소비과세는 중앙 거니까 손대지 말고 지방은 너희들 알아서 세금 내라 해서 논의 자체를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거죠. 가장 핵심은 빼버리는데 그 핑계를 이렇게 둬버리면 자치세를 자기 지역에 부과하지도 못하는데 야 헌법에 부과하게 돼 있으니까 그 동네는 알아서 하시고 중앙에 있는 이 세무금은 손대지 마라. 이러면 재정분권의 전체 큰 틀은 못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핵심은 다 중앙이 갖고 있는 넣을 필요도 없는 걸 왜 넣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조세법률주의에서 전 조례로 과세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의회주의의 출발 자체가 대표 없는 과세 없다. 여기서 출발한 거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 우리 법률 유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법률에 의해서 하라라는 말의 원류는 국왕이 그냥 말로 떠드는 행정명령이나 행정적 조치에 의해서 기본권을 제한하지 말고 국민의 대표로서 구성되는 대표기관이 정하는 규범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라. 이게 출발이라는 거죠. 의회주의 출발이. 그렇다고 보면 우리 이제 지역적 차원에서 지방의회가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주민의 대표성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민주의 정당성을 갖췄고, 두 번째는 행정명령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정하는 조례라는 규범의 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례에 의해서 세목이 신설되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당시의 논의에서는 그 틀을 좀 깨기가 어려웠다라는 거고요.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이제 세목에 관한 부분들을 중앙정부가 주요 세목에 관한 선점에 관한 권한이 끝나버린 상태에서 조례로 지방세를 신설할 수, 뭐 자치세라고 하든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 그러니까 새로운 발굴할 수 있는 세원 자체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조건 하에서는 사실 실익이 약한 것도 그것도 물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이제 결국 이제 국고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121사조의 1조하고 3조를 보면 굉장히 좀 헷갈리는 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가 지금 지방재정에서 제일 쟁점이 되는 게 보면 생계급여, 기초연금, 중앙목적사업의 법률로 정하고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분담시키면서 지방재정의 복지부담 압박이 가는 거거든요. 결국 그러면 자 이건 자치사무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앙정부가 이렇게 위탁한 사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재부 입장은 그거는 공통사무다. 똑같은 건데 똑같은 이야기 서로 기관임 사무 비슷하게 중앙과 지방이 같이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는 이 1조에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조세로 된 것이 사무 부담 범위에 부합하게 배분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조세 자체로 국세 지방세로 배분하는 건지 아니면 국세를 다 인정하고 국고 보조금으로 조정해서 배분하는 건지 여기에 따라서 이 이야기도 좀 복잡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기초복지에 대한 것들을 이걸 국가사무로 보는 건가, 공통사무로 보는 건가, 세금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분담하게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은 혹시 없었는지. 그 세부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의 성격 또는 사무의 성격에 관해서까지 논의를 하지는 않았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대로 그 정책에 대한 시행 주체와 재원에 대한 부담 주체가 서로 분리되는 것, 지금처럼 분리되어 있는 것,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든 좀 일치시키기 위한 기본 원칙을 헌법에서 명기하자. 여기에 관해서 좀 공감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 이 조항이 들어간 거고요. 원칙은 맞는데 예. 핵심은 결국 그 중간에 의한 거잖아요. 국가사무도 아니고 지방사무도 아닌 그냥 지금 정부가 임의적으로 무조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법령에 집어놨던 그게 재원에서는 핵심인데 소위 공동사무. 예, 그게 다 빠져버리면 실제로 여기서 서로 재원을 분담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조문 자체가 공동사무에 대한 개념 자체도 사실은 헌법적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죠. 예, 그 이제 법률이나 일반 행정에서 우리 헌법에서도 그렇고 지방자치법에서도 그렇고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가 지방의 자치사무를 개념 정의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으니까 중앙부처는 사실 그걸 어찌 보면 자기네 편의에 따라서 야 이거 지역 주민의 복리 사무니까 복리에 관한 사무니까 이건 지방의 사무이기도 한 거 아니냐.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셔널 미니멈으로 치면 지역마다 다르게 진행되는 복지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동등하게 지원되는 복지사업이면 그것은 사실상 헌법에서 보면 지금 헌법 기준으로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거든요.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데 또는 사회국가 원리에서 우리가 도출해야 되는 국가의 책무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중앙부처는 그거를 우리 헌법 제117조를 자기 편의대로 이제 끌어와서 복리에 대한 사무,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가 지방 사무이기도 하니까 지방도 재원을 부담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왜곡하는 것이죠. 사실은 117조에서 말하는 주민에 대한 복리 사무는 어찌 보면 내셔널 미니멈을 뛰어넘는 그 지역 자체 내에서의 추진할 수 있는 복리 사무에 관한 것들을 지방의 책무로 맡겨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저는 헌법 해석으로는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회복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헌법학자나 구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다면 이제 결국 이제 사회적 정의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자치권을 부여하고 지방재정의 다양성이 있다는 것은 당연하게 그렇게 전제가 되면 지방재정 여건에 상관없이 전 국민이 동등하게 누려야 되는 권리들은 당연히 국가사무로 들어가니까 기초복지는 국가사무고 지방사무에서 배제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아니고 옛날에 지방분권 자치 이전에 일선 행정기구로 해서 업무를 위탁하던 관행을 그대로 두고 지방자치가 돼서 지방재정 여건과 상관없이 똑같이 하도록 지금 강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따지면 위헌적인 거죠. 분권 지향을 한다 그럴 때. 네.
그래서 논의들이 좀 더 이런 부분은 깊게 들어갔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었고요. 아주 거칠게 표현하는 쪽에서는 특히 또 미국에서도 관련된 표현 중에 바로 국가사무를 지방이 집행하게 하면서 지방의 재원을 차출한다고 그러거든요. 아주 거칠게 하면 징벌한다 그러죠. 징벌한다고. 네. 네. 거칠게 하면 징벌한다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도 그때 같이 논의하셨던 분과위원들이 다 공감 어느 정도 이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국고보조 사업의 남발, 국고보조 사업을 매칭 사업으로 하면서 지방 재정에 관한 상당한 부담을 유발하는 것에 관한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역으로 이 정도라도 어쨌든 헌법에다가 넣어보자라고 한 것이고요. 이제 그것을 다만 이제 헌법 안에서 그럼 보다 조금 더 정밀하게 담거나 정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 헌법이 가지는 규범적 특성이라고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헌법 자체가 헌법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이 헌법이 언젠가 또 개정될 것을 전제로 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헌법은 그 자체로 추상적이면서 개방적이고 앞으로 미래 사회에 어떤 내용이 오더라도 헌법 안에서의 해석을 통해서 커버가 가능하도록 하려다 보니까 약간은 보다 좀 추상적이고 약간은 좀 더 좀 불애매한 표현들도 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들이 이것을 아주 정밀하게 해석을 하면 헌법 조항이 오히려 군권에 반하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지만 원래 의도한 바는 정석으로 해석을 하면 군권을 지향하기 위한 지방의 책임을 경감하고 국가의 책임을 보다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좀 이해를. 그 다음에 이제 조항이 이제 예. 하나하나 제가 이게 강의할 때 이제 제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런 건데요. 사망인데 조세로 조성된 재원은 사무 부담 범위에 부합되게 배분한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죠. 지금 예를 들면 전체 지출 배분 구조로 따지면 지방이 더 많거든요. 5대5가 아니고 지금 지방이 5.1대1에 넘어갔어요. 이쯤 되면 국세지방세는 5대5가 헌법 정신인가? 그때 그래서 위대한 조문이 하나 들어갔다. 저 혼자 해석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국고보조금으로 돌려주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면 국고보조금은 지방 돈이니까 지방에서 일단 준 돈은 재량으로 써도 아무 문제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아버지가 용돈을 주면 그거는 이미 주기로 되어 있는 돈은 아들 돈이기 때문에 부모가 간섭이 서는 안 된다. 요즘 트렌드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논의들이 좀 있었으면 해서 왜냐면 여기 국세지방세라는 말도 없고 국고보조라는 말도 없고 단지 조세라는 국민이 낸 세금이라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중앙과 지방이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헌법적인 원칙을 넣어놨단 말이죠. 아니, 헌법자들은 이제 이렇게 넣어놓으면 또 다수설, 소수설 가지고 또 논쟁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국정과제는 6대4를 지향하면서 1단계를 7대3을 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그때 문재인 정부 때 국정과제에 75번에 넣어놓은 이야기와 이 개헌안에 넣은 게 같은 정부의 맥락이라면 이건 국세지방세로 가는 거다. 지금 8대2는 위헌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지. 이재용 교수님 말씀은 이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이신 것 같고요. 이 조항은 사실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그게 이상적이거나 합리적이거나 또는 합헌적인 것에 관한 합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도 국세가 월등히 많아요. 그러나 영국에서 위헌 논의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물론 영국은 불문국가이긴 합니다만 크게 그걸 가지고 우리만큼 문제 삼지 않는 이유 내지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지표로 나타내지 않는 이유는 목표치가 아닌 이유는 국세를 나중에 어떻게 쓸 것인지에 관해서 지방의 의견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근데 국세가 보다 월등히 많이 걷어지면서 국세를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모든 권한이 오직 기재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국세지방세를 7대3이 맞느냐 6대4가 맞느냐 이렇게 자꾸 수치적으로 목표치를 정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지방 입장에서는 그나마 그 정도의 약속을 계속 받아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재원에 관한 배분도 그다음에 그것을 궁극적으로 나눌 수 있는 법률에 관한 입법권도 모두가 다 국회와 중앙정부. 국회가 사실 중앙정부의 범주 아니냐 이렇게 의심도 하지만 아시잖아요. 국회에서 법률안을 제정을 할 때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은 절대 국회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런 구조 하에서 본다면
국회나 중앙정부나 사실 이제 뭐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측면이라고 보면 지방 차원에서는 그나마 헌법에서 조세로 마련된 재원할 때 국세든 지방세든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 여기 안에서의 이 배분에 관한 부분들을 사무부담, 즉 지방이 좀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면 그럼 결국은 국세의 범위가 많다 하더라도 지방으로 가는 몫이 이게 교부세의 형태가 되든 보조금의 형태가 되든 더 많은 돈이 어쨌든 지방으로 일하는 업무 부담에 부합하게 배분될 필요가 있다라는 원칙. 마지막에 제가 하나 들어주는데 예. 그래서 저 혼자 또 이렇게 해석을 했죠. 꼭 이래 누가 이걸 좀 넣으셨는지 만나 뵙고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상황이 이제 조세로 조정된 재원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 항을 딱 상황이 보면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에 배분에 재정 조정해야 된다니까 이거 지방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은 여기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앞에 사망은 국세지방세에 대한 이야기고 국고보조금은 상황에 대한 이야기고 그 와중에 지방정부 상호 간 이쯤 되면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수도권 재원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것도 헌법에 맞구나. 그러니까 수도권 자치단체가 이거 못 내겠다고 하는 거는 위헌이다. 이래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과도한 재원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거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거죠. 맞나요? 그게 말이 되는지. 이제 이게 조정이잖아요. 조문을 조문에 그냥 문구로만 보자면 조정이기 때문에. 조정이라도 당장을 많이 가져가는 건 헌법 정신이 안 맞잖아요. 정의로운 조정. 만약에 이제 수입 구조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수도권에 워낙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소비세 같은 경우나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수도권에 그 자체로 만약에 지방세로 100% 하게 됐을 때 지방이 훨씬 더 수도권이 많은 세수를 거두는 거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그 자체가 헌법적으로 정의로운가 정의롭지 않은가의 문제는 사항의 문제라기보다는요. 균형 발전에 관한 그 국가의 책무로 이해해야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항의 문제는 저희 그때 논의를 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교부세와 재정 조정 제도의 포커스를 좀 염두에 둔 조항입니다. 그래서 상생발전기금 같은 이런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조정 제도의 하나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염두를 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의 수준이 적정한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조정의 구체적인 수단, 조정의 수준, 이것들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관한 것은 이건 입법자의 몫으로 남겨두자. 요 정도까지만 합의가 되었었던 상황입니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마지막 발제자가 마지막 그 마무리를 발언해 주시고 이번 3차 지방재정광장 토론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 오늘 그 많은 질문과 또 코멘트를 주셨는데요. 저는 어쨌든 대한민국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이 지금 헌법보다는 훨씬 더 발전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좀 더 보다 좀 구체화되고 풍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의 핵심이 또 재정 문제에 있다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 개헌안은 여러 가지 부족한 면도 많았고 어려운 부분들도 많았습니다만 한 가지 역사적 의의를 부여하자면 이 다음에서 논의되는 개헌안은 적어도 2018년도의 분권개헌이 마지노선이 될 수는 있겠다. 이 논의보다 더 후퇴되거나 더 미약한 부분들은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것 정도는 하나의 역사적 평가로서는 의미 부여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다 정답도 아닐 뿐더러 또 부분적으로 좀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개헌 논의에 또 보다 많은 좀 논의가 좀 활성화되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뜨거운 문제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3차 지방재정광장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